네, 미래엔 2학년 2단원이죠. 읽고 쓰는 즐거움, 과학자의 서재, 그리고 문제 독서 읽기. 자, 요 두 개의 이제 수단원을 보강 영상 진행할 텐데, 약간 보강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뭐 1단원만 들어간다, 아니면 혹은 2단원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약간 둘 중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들으시고, 네, 안 들어가는 범위 있으면 도중에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면은 조금 글을 꼼꼼히 읽는 그런 태도만 조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만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은 네, 여기에서는 크게 틀릴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글 잘 읽으시고요. 문제도 잘 읽고요. 그리고 선택지 꼭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중에 약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셋 중 하나예요. 글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 선택지들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읽기의 가치의 중요성. 읽기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는 읽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소단원과 관련해서 약간 어떤 글쓴이가 자기의 책 읽는 경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셨죠? 책 읽는 경험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거를 느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됐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자신의 읽기 생활을 점검하는 방법. 독서량을 점검하고 독서 시간을 점검하고 독서 태도를 점검하고 나는 평소에 어떤 태도 책을 읽지? 대충 읽는가? 아니면 좀 꼼꼼히 읽는가?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독서 방법 어떻게 내가 글을 읽었는가 약간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독서 경험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면서 읽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 다음 부분 보면은 올바른 읽기 태도와 습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글을 읽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야. 알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독서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달리한다. 내가 왜 글을 읽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은 조금 꼼꼼히 읽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목적과 종류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 네 번째도 쉽죠.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추천해 양질의 독서자를 읽기.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글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소단어는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필입니다. 이 글쓴이가 자신의 글을 읽은 경험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글을 읽은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를 나타내는 수필이고요. 그리고 이 수필의 특징은 너무 당연해요. 다양한 읽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책마다 느꼈던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여기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자, 세 번째 특징 한번 보자.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책을 읽었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책들도 읽었다. 즉 시간 순서대로 자기가 자라온 과정 그 시간 순서대로 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가문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쓴이의 약간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자, 소제목이 뭐냐 한번 보니까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고요. 뭔가 빈둥거리다 어떤 소중한 걸 만났나 봐. 그렇다면 저 소중한 보물이 뭘까? 한번 읽어보자. 자, 이 글쓴이는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빈둥빈둥거리는 게 다반사였대. 그쵸?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쵸? 왜? 요즘 여러분들 학교 끝나면은 약간 학원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쵸?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빈둥빈둥거리는 게 다반사였대. 자, 근데 이 글쓴이의 생각은 이렇대. 빈둥빈둥거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쓴이는 왜일까? 빈둥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어야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즉 오늘날 아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약간 학원에서 공부하기 바쁘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약간 게임기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를 이제 붙들고 산대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대는 약간 게임이나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빈둥거리는 게 필요해. 왜? 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어야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뭐겠어? 빈둥거리는 시간이겠지. 그렇죠? 이런 빈둥거리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빈둥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 키워드 문장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았대요. 자, 요즘과 다르죠. 그쵸? 요즘 아이들은 바쁘다. 반면에 옛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문장 하나를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거 혹은 시험에 나올 법한 문장들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실제로 뭐 제가 넘어가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내가 왜 안 하느냐? 간단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글만 제대로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죠? 꼼꼼히 읽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꼼꼼히 읽는 태도만 길러도 국어에서 70~80%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그렇게 빈둥거리다가 발견한 것이 뭐다? 바로 백과사전이다. 그죠? 백과사전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빈둥거리다가.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잠깐 소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빈둥거리다가 만난 보물이 바로 소제목이었지. 그렇다면 그 보물이 뭐야? 아하, 백과사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사실 이 글쓴이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쵸? 그리고 약간 백과사전 저 책을 발견한 거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어린 시절 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엄마가 사다 놨는지 아니면 엄마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니면 동생이 뭐 주워왔는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우연히 나는 백과사전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런 백과사전을 우연히 본 날부터 나는 그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었나 봐. 그치?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가득했대요. 즉 재밌었다는 소리지. 자, 그럼 다음 중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그렇다면 얘는 백과사전이 왜 재밌었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느꼈대요. 백과사전에서.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알겠지? 다양한 책들이 나올 텐데 그 책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알아둬야 된다. 여기서. 알겠지? 백과사전을 통해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까지 실려있었대요. 사진까지 실려있었대요. 글만 줄줄이 있으면 재미없잖아. 사진까지 실려있어서 더욱 재밌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장.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약간 동물을 좋아하나 봐. 그리고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대요. 즉 사진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동물들을 굉장히 처음 봤는데 그게 또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고 합니다. 와, 이 동물은 뭘까? 이 동물은 뭘까? 이런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해. 네, 요런 재미를 느꼈다고 해. 알겠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백과사전을 통해서 얘가 느끼게 된 감정 혹은 재미를 느낀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다. 그 다음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만 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알겠지? 다음입니다.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읽어도 돼. 그냥 아무데나 약간 펼쳐도 겁나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주고 있다 보면 마당 가득히 노을빛을 물들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재밌게 봤대요. 그리고 그걸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고. 자,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새로운 책이 등장했대. 그게 바로 뭐야? 세계동화 전집이라는 새로운 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세계동화 전집이라는 새로운 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글쓴이는 이 세계동화 전집이라는 책은 어떻게 구했으며 또는 이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은 뭘까? 한번 보자. 자, 마찬가지로 소제목 가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이게 바로 뭐겠어? 바로 세계동화 전집이겠지. 그치? 자, 세계동화 전집은 엄마가 아는 분한테서 구매하신 책이래. 어머니가 아는 분한테서 구매하신 책이래. 알겠지? 백과사전은 언제 왜 우리 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계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 분한테 구매했대요. 그쵸? 그리고 역시 나는 이 책에 약간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전부 12권인 그 전집, 그러니까 세계동화 전집이 총 12권인가 봐. 그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동안에 있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대요. 진짜 비행기 타고 간 거겠니? 아니지. 간접적으로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진짜 약간 너 나랑 친구자 이렇게 친구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세계 나라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간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누구겠니? 이 여러 나라 아이들이겠지. 그쵸? 그 여러 나라 아이들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을 입었대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즉 뭐한 거야? 지 맘대로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재미가 있었다고 해. 요런 재미가 있었다고 해. 그렇다면 세계동화 전집을 통해서 얘가 느끼게 된 재미는 뭐야? 여러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대. 그 세계동화 전집 12권 중 1권과 2권이 있었는데 1권은 뭐 지원은 천사라는 책이고 2권은 사랑의 학교라고 합니다. 사랑의 학교. 그 두 개 중에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해준 게 인지상정. 그게 뭐래? 바로 요 2권 사랑의 학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서점에 들러서 사랑의 학교를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다시 읽었대요. 굉장히 재밌었나봐.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은 어떤 재미가 있었을까?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고 그냥 혼자 소리내고 흐느끼고 말 때 굉장히 약간 감동을 받았대. 그죠?
자, 그렇다면 저 사랑의 학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책일까? 여기 나오죠. 엘리코라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하는 일기 형식의 글이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면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정, 부모님의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그리고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책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온 원칙이나 삶에 대한 자세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 어떤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우정, 정, 사랑, 의지, 정의로운 마음.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어? 내가 나중에 삶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야. 알겠지? 조바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랑의 학교는 세계동화 전집 중에 하나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키워드들 간의 관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세계동화 전집과 사랑의 학교는 약간 서로 동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세계동화 전집 중에 요놈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잘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랑의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자, 여기 문단 한번 가보자. 여기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줬대. 그래서 어른들에게 권하고 싶대요. 알겠죠? 왜 어른들에게 권하고 싶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권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다음 문장.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감동받았던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졌어.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지. 나이를 먹으면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됐대.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낀 책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약간 TMI지만 실제로 저도 이런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책이다 라고 느꼈던 책이 뭐냐면 바로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 알겠죠?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제가 언제 다시 보게 됐냐면 군대 갔다 와서 한 23살인가? 갑자기 대학교에서 읽으래 갑자기. 근데 난 처음에 아니 어린이들 보는 거를 내가 왜 봐야 되지?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알겠죠? 자, TMI였고요. 마지막 가보자.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하, 책이라는 거는 새로운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야. 책을 읽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는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랑의 모식이었죠? 사랑의 모식이 그 책을 포함한 세계동화 전집은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대?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죠? 즉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었다는 소리야. 그리고 상상력의 범위도 넓어졌고. 어떤 책을 통해서? 세계동화 전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시기를 포함한 세계동화 전집을 통해서. 알겠지?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그러한 세계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자기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었대요. 이 글쓴이는.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 몸이 먼저 행동했대. 자, 그런데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에 대한 태도부터가 달라졌대. 그리고 역시 이에 바탕으로 생각이 변하니까 당연히 행동도 변하겠죠. 그렇죠?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 읽기 전이랑 후랑 달라졌다는 소리야. 자, 그자 어떻게 달라졌나? 일단은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참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공책을 들고 가서 필기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대. 즉, 어떤 태도가 생긴 거야? 뭔가 세상이나 자연, 즉 주변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생각까지 좀 더 깊어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책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졌대요. 왜냐하면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에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서 자아와 개성까지 형성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문장은 약간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의 폭이 또래들보다 깊어지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깊어진과 동시에 창의력도 기르고,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책을 통해서. 세계동화 전집을 통해서.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 나는 이상하게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작가의 꿈이 시인이었어요. 그쵸? 글쓴이의 꿈이 시인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저였으면 이거 문제인데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들어가고. 얘들아, 또 다른 책이 나온다 이제. 어떤 책이 나와? 노벨문학상 수상 전집. 즉, 노벨문학상을 탄 소설집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아까 백과사전이나 세계동화 전집과 다르게 내가 직접 엄마한테 부탁했던 책이야. 처음. 알겠지? 자, 그다음 이 책을 통해서 얘는 또 뭘 느꼈느냐?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대요. 왜?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까지 키울 수 있었대. 요거 지우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키울 수 있었대. 여기 별표 쳐주세요. 꼭 알아두셔야 돼.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뭐를 통해서? 노벨상 문학 전집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는 소리야.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소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은 그 전까지의 책 읽기. 그 전까지의 책이 뭐겠어? 백과사전과 그거죠. 뭐지? 까먹었다. 세계동화 전집이었죠? 그것들이 감성적인 본능을 건드리고 충족해줬다면 노벨문학상 전집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까지 얻게 해줬대요. 이게 바로 읽기의 또 다른 가치죠. 그쵸?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는 거. 그런 동안 나의 정신 세계도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전집의 시대 한 작품이 훗날 내가 행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대. 즉 글쓴이의 약간 전공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상하지 않니? 아까 얘 꿈은 뭐라 그랬어?
시인이었어. 근데 전공은 뭐야? 생태학이야. 완전히 다르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전공을 선택하는 데까지 독서가, 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 중에 이 글쓴이에게 영향을 미친 이 한 작품은 도대체 뭘까? 맞아, 물어보자. 자, 이 글쓴이 지금 수용소 군도라는 이제 작품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가가 누구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래.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이 솔제니친에 대한 약간 작가 정보가 나타나 있죠. 아주 간략하게. 그쵸? 자, 다음 문단. 1970년대 얘는 이 솔제니친은 이러한 작품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거기서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숲이에요. 자, 디테일하게 봐. 모닥불과 개미는 얘들아 소설이야? 아니야. 숲이야. 이거 틀리면 혼나요? 저였으면 이거 돼요. 모닥불과 개미는 소설이 아니라 숲이야. 알겠지? 노벨 문학상 전집 책 뒷부분에 실린 수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얘는 굉장히 약간 충격이었대. 모닥불과 개미 수필이다. 자, 그다음 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뭐 학교에서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약간 그 불길 속에 약간 개미들이 있는데 약간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한 이제 개미들이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화물 타로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 약간 지금 통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통나무가 우지수를 내며 타오르자 그러나 개미들이 갑자기 이제 때를 지어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던 넘치고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다 죽어갔대. 그래서 나는 그 개미들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대.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대요.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소가지 위로 기어올리기도 했대.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요. 가까스로 어떻게 그 불 속에서 나온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대요. 즉 우리로 치면 뭐야? 건물이 불타서 이제 건물 밖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 사람들이 더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타고 있는 건물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우리로 따지면 이상하지 않니?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모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일까? 이 개미들은 왜 그랬을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반응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개미들이 불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통나무를 붙잡고 불에 타들어가면서 죽었다고 해요. 알겠죠? 자, 이 수필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약간 비유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자, 아까 여기 한번 보자. 이 모닥불과 개미는 러시아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그치? 수필이죠. 러시아 작가의 수필인데, 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모닥불과 개미도 마찬가지야. 이건 약간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이 수필은 러시아의 그런 침울한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수필이야. 개미는 러시아 시민들 의미하고요. 자, 그렇다면 모닥불은 어떤 존재야? 그 러시아 시민들을 약간 힘들게 하는 시련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
군중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비교한다. 당시 러시아에서도 약간 그 대통령 혹은 약간 그 지도자가 러시아 군중을 억압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모닥불 같은 경우는 그런 러시아 시민들에게 시련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나라 상황을 비유. 자, 그렇다면 개미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불길에 뛰어든 것은 뭘 뜻하는 거야? 체제에 약간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불합리한 그런 국가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러시아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개미들이 그렇게 통나무 주위로 몰려든 이유는 뭐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개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얘 동물학자가 된다고? 시인이 아니라. 그렇죠? 즉, 그 수필을 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동물학자가 됐어. 그리고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개미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그 책을 읽을 당시에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솔제니치는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당시의 나 역시 개미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머릿속에 더 깊게 박혔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 나와요. 밑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꽂혀버리는 거야. 미국 유학을 왜 가겠어? 약간 동물학자 약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간 거야. 미국에서 사회 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 나는 솔제니치의 구스필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개미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학문이 뭐겠어? 사회생물학, 동물학자 사회생물학. 즉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책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거야? 자신의 직업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뭐가? 책이. 알겠죠? 생각해봐. 문학과 동물학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 얘는 문학을 통해서 동물학자라는 꿈을 키우게 된 거야. 그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을 통해서.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궁금한 건 그거죠. 선생님, 그래서 개미는 왜 그랬는데요? 다음 거.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타주의다. 이타주의. 이타주의가 뭐야?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거죠. 나는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개미들이 그렇게 통나무, 자기들의 집이었던 통나무를 붙잡고 모닥불 속에서 죽어갔던 이유는 뭐야? 이타주의 때문에. 이 글쓰기에 따른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부연 설명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 개미들이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통나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닥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즉, 이 개미들은 이타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동물한테도 이런 이타주의가 있는,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 한번 가보자. 솔제니치는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그 모닥불과 개미 수필에 굉장히 약간 다양한 비유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그거는 철학적이야. 철학적인 요소야. 즉,
이 개미가 소련의 군중이고 뭐고 약간 모닥불은 약간 그런 소련의 군중들을 억압하는 그런 국가체제고 이런 거는 다 철학적인 요소. 하지만 과학적인 요소는 뭐였던 거야? 개미들한테도 이타주의가 있다라는 생물, 동물 과학적인 그런 요소인 거야. 알겠죠? 솔스니치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보는 거지. 즉 개미들의 행동을 당시 러시아의 사회에 반영해서 해석했던 거지. 솔스니치는. 하지만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지. 동물한테도 이타주의가 있다. 이런 동물 과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 문장은 그걸 뜻하는 거다. 알겠지?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인데 2번 학습 활동. 과학의 대조에 앞서서 진화생물학자 최혜정 교수.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긴 글을 읽었죠? 그 글쓴이가 바로 이 최혜정 교수야. 알겠죠? 이 최혜정 교수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았대요. 집에 책이 많지 않았대요. 기껏해야 뭐야? 백과사전이랑 그 세계동화 전집밖에 없었지. 그치? 그리고 약간 노벨문학상은 엄마한테 사달라고 쫄랐던 거지. 없었으니까. 그죠? 어렸을 때 약간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혜정 교수는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반복하며 읽는 습관을 들였던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동물학자,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다양성이라는 독서 습관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요. 통속형 독서 습관이라고 해서, 즉 내가 아무리 동물학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과학과 관련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과학과 약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학, 시, 약간 이런 것들도 나한테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이 된다는 소리야. 얘 말이 따라서.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얘는 나와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책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는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과학자 사전을 펴내기.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하는데 뭐가 밑바탕이 된다? 독서가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물학자가 되는 데는 책이 큰 역할을 했다. 즉 독서의 가치다. 이게 바로 독서의 가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네, 2-1단원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그 올리드 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네, 학습활동 끝나고 다음 부분에 약간 이 페이지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다양한 책들이 나오죠. 그 책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그런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요걸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2-1단원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2단원 해설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